계속 빼쓰지도 못하고 돈을 모으려니까 집값은 도망가 있고.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 돈을 푸니까 여러분들 집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올랐지. 안 오른 사람 없잖아. 박근혜 때 안 오른 사람 있어요? 다 올랐어. 문제는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지. 그죠? 오르긴 다 올랐다.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지. 네. 표정 보니까 팔 게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몇 년 동안 지켜본 거야 도대체. 나이는 얼굴 보니까 신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도심 재건축 등을 활성화를 한단 말이에요. 택지 개발은 안 하고 결론은 도심 재건축으로 활성화를 하는 거야.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를 하는데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택지 개발 안 하면 건설회사를 뭘 먹고 살아요? 재건축이라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재건축을 기다리기엔 너무 길다. 자, 재건축 연한을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1982년도 이전에 지은 것들 빼고는 그때는 20년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40년으로 또 연장이 됐었죠. 그 다음에 30년으로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재건축 연한을 왕창 당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았죠. 그죠?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부동산 세일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살래. 네? 세일 아니야, 살래. 살래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들도 경기가 안 좋을 때다 보니까는 재건축 조합원들까지도 조합원들한테 세채까지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어준 거에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조합원들이 기존 주택을 계속 매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조합원들한테 세채까지 주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야. 그러면 계속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결론은. 담보대출에 대한 것도 다 풀어주고. 모아서 돈을 쓰는 것보다 대출받아서 쓰는 게 훨씬 빠르니까. 돈이 계속 도니까. 이런 것들을 신용통화라 그러죠.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들. 그죠? 신용통화는요, 경제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이 대출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이 당장 돈을 은행에서 필요할 때 갖다 써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라 경제 개념에서 본다면 대출의 규모는요, 대출을 하면 할수록 경제의 규모는 커지는 모양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이 100원이 있었어. 세상에 돈이 100원이 있는데 은행이 저금을 하면 내 통장에 얼마가 찍혀요? 응? 100원이 찍히죠. 100원이 찍히는데 내가 대출을 받았어. 내 통장에 90원이 찍히겠지. 은행에선 BIS 비율 10원만 남아있죠. 세상에 돈은 얼마 있었어요? 100원. 통장에 찍힌 돈은 얼마야? 100원이랑 90원. 빌린 사람과 저금한 사람 둘 다 찍혀 있잖아. 무슨 말인지 가세요? 돈은 100원이 은행에 들어왔는데 넣은 사람한테도 100원이 찍혀있고 빌린 사람한테도 90원이 찍혀있다니까. 은행은 10원만 갖고 있으면 돼, 100원 중에. 그걸 BIS 비율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럼 세상에서는 얼마를 쓸 수 있는 거야? 190원을 쓸 수 있는 거야, 돈은. 그래서 대출이란 규모는 세상의 돈의 양을 엄청나게 늘리는 역할을 해. 그럼 돈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건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걸 몰랐고 여태까지 투자를 못한 거 아니야. 막 대출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막 대출하면 집 잡혀갖고 넘어가는지 안 되니까. 예? 특히 남편들. 그죠? 대출하면 막 잡혀먹는 줄 알아.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은 안 물어봐. 뭐 하려고, 어떤 걸 살 건데 안 물어봐. 뭐라 그래요? 안 돼. 뭘 하는 줄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안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안 돼 소리를 듣는지도 잘 반성을 해야 돼. 얼마나 여태까지 투자를 못했으면. 그래서 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이득은 극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도심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건축비가 들여서 더 비싸게 팔게 해주는 거잖아. 그럼 조합이라는 회사는 이득이 더 많아지겠지. 이해 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회사가 재료값은 똑같이 드리는데
판매 금액이 훨씬 높아.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거지. 부가가치가 훨씬 높으면 사업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 도심 활성화야 그게. 그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도 유예를 해주겠대. 초과이득 환수 유예. 사업이 잘 돼 안 돼? 잘 돼. 그죠? 그래서 2018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인가 신청. 인가를 받는 게 아니야. 인가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 김영란법이 있으나 마나 돈 먹게 돼 있어. 인가를 공무원이 재량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비리가 생긴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면 자꾸 녹화하는데 이거 편집 안 하고 다 나갈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편하게. 그죠? 요즘 공무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연금이 너무 좋아서 안 잘리려고 끝까지. 자, 2018년 관리처분 인가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관리처분 인가 신청들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엄청나게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 엄청나게 또 이주가 발생을 하는 거지. 사업을 서둘렀으니까. 그러니까는 나라 자체가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는 구조를 만들어 준 거지 지금. 그래서 서울은 들끓고 있는 거야. 들끓고 있어. 지방도시는 분양만 했지 도심 재개발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면은 인위적인 수요가 발생을 해 안 해? 안 해.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일병 이해가? 뭐 하나 더 달린 거 아니에요? 일병이 어떻게 나왔어? 아, 공군이라 나왔어. 그래.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였는데 요즘에는 군인이 제일 귀여워. 아니, 나라 열심히 지키십시오. 군인은 사실 돈을 벌면 안 돼. 군인은 임대 사업자도 안 돼. 에? 참고하세요. 직업 군인이 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한 외에 어떠한 일도 못 해. 에? 언제부터 할 수 있다? 1년 반 있다부터. 자, 서민 임대 및 수요 억제 정책.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죠? 도심 재생 뉴딜 사업. 난 뭔지 모르겠어, 잘. 뉴딜 사업. 제가 보기엔 그냥 새마을운동 비슷해요. 예. 박원순이랑 좀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막 구릉지에 다 페인트 칠해준대, 그냥. 노인정 생기게 하고. 더 슬럼화 시킨다, 그냥. 공적 임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이다. 말이 서민 주거 안정이지. 저는 서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을 다 임대 아파트로 몰아넣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20년 동안 편하게 살게 해. 그 사람들의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갈 데 없어. 여러분들 지금 임대 사업하고 계신 분들. 임대 사업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임대 사업 창피한 거 아니에요? 임대 사업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네? 그냥 착한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월세 매달 올리세요. 그냥 매번. 전세 매번 올리고. 5% 중공공 임대는 5%. 그래 5%도 혜택이야. 그냥 올려 그냥. 안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입자는요 나중에 나갈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일이 바빠갖고 안 올린 집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세입자 늘려고 저도 중공공 임대 신청하고 다른 세입자 늘려고 집 좀 보여달라고 집 못 올려준다 그래가지고 집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지 혼자 거기서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어. 막 벨 누르면 나오지도 않아. 불 닫고 불 닫고 등화관제 그냥 불 닫고 안 나와. 네? 근데 임대료를 계속 올리면 나가라 그러면 들어서 나간다니까는. 주인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거든. 그 사람 준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야. 근데 20년 장기 임대 가면 어떻게 돼? 한 17년 정도 있다 준비하겠지. 준비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물론 조금씩 올리겠지만 얼마나 지가 마음이 편하겠어 20년 동안. 예? 더 많이 모으면서 살겠어요? 더 많이 쓰면서 살겠어요? 더 많이 쓰면서 산다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겠지 삶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서민들을 이렇게 밀어넣는 건 결과적으로는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분양 전환도 하고 기회도 주겠지만 그렇더라도 여하튼 간에 서민 임대가 많아지는 곳은 슬럼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슬럼화 되겠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문제야.
왜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서민 슬럼가가 똑같은 사람인데? 예? 우리나라 국민 정서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쵸? 정서가 안 바뀌어. 막 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더더더더더. 우리나라 성향을 한마디로 하면 덜해면서요. 그 뜨거운 커피가 나오는데 손 놓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 네? 성향이 막 급하고 그죠? 막 엄청 빵빵거리기도 많이 하고 차도도 그리고 이제 외모로 사람을 평가를 하고 중국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도 막 그지같이 하고 다닙니다 사실. 걔네들 올림픽 할 때 제발 좀 티 좀 입고 다니라고 다 난닝구 입고 다녀가지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죠. 그쵸? 차가 남자들의 명함이고 네?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간에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굉장히 좀 무시를 하지.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이야 사회적인 혼합 소셜 믹스 해갖고 이렇게 층에다가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껴놓잖아요. 여기는 일반 분양이고. 그죠? 지금 짓는 아파트들 다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모든 동에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동에 그래. 일부 동에. 이 일부 동은 다른 동보다 한 10에서 한 20% 많게는 20%까지 쌉니다. 왜냐면 일로 들어가는 순간 저게 임대 아파트에 살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억울한 거에 보상이 이 정도 싼 거야. 네? 억울함의 보상. 옛날에는 이렇게 안 지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었잖아요. 여기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일반 분양 단지 있고 뭐 있어요? 여기 뭐 생겨요? 바리케이트. 거의 뭐 꾀레군 취급해. 꾀레군 아니면 메르스 환자.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이 있으면 굉장히 좀 살기 좋은 나라예요. 돈이 있으면. 부모도 돈이 있어야 대우를 많이 받고. 그죠? 맞죠? 네. 돈보단 부동산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가성비가 훨씬 좋아. 왜냐면 부모님들이 한 집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부동산의 성격을 애들이 알고 있어.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영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애들도. 왜냐면 한 집에 너무 오래 살렸잖아. 그죠? 집은 오래 사는 건지 알아. 오래 갖고 있는 건지 안 되니까. 예? 부동산의 성격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없어지잖아요. 갖다 놓으면. 자, 그럼 예를 들어 애한테 5천만 원 통장을 보여주는 것과 5천만 원을 전세 끼고 5천만 원을 들여서 갭 투자를 해놨어. 예를 들어. 근데 집은 3억짜리야. 3억짜리를 보여주는 것과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애한테? 5천만 원 통장은 그냥 부모님 거라고 생각을 해. 이건 없어질 돈이다. 근데 집을 보여주면 이건 부모님이 굉장히 오래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근데 걔는 3억짜리인지 알지 5천만 원 투자했다는 생각을 안 해,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돈은 엄마가 금방 까먹을 것 같지만은 집은 영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누구한테 효도할까요? 3억 갖고 있는 근데 거기에 5천 들어갔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지 집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효도받기 쉽죠? 그렇게 효도받는 거야. 약 올리면서. 이건 네 거다. 잘해라. 예? 5천만 원 갖고 이건 네 거다. 잘해라. 잘해 안 해? 안 해. 엄마 까먹으면 끝이다. 근데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희한하죠?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보수와 진보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누구의 편을 드느냐예요. 그죠? 보수는 프롤레타리아 편을 드는 거고, 기업의 편을 드는 거고, 부자들의 편을 드는 거고, 그리고 부르주아의 편을 드는 거고, 보수는. 그리고 진보는 노동자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보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많이 매겨.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리고 법인세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 부분에 세율을 많이 올려. 근데 이런 진보가 되면은 간접세 세율을 많이 올려요.
간접세 세율을 많이 올리면은 부자도 담배 한 갑 피고 서민도 한 갑을 피지. 담배세를 올리면은 서민 부담이 더 커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고. 그리고 진보가 되면은 일부의 세금을 먼저 배분을 하는 개념이지. 그래서 개념 자체는 이런 거예요. 기업이 잘 돼야 많이 뽑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얘네들한테 먼저 돈을 풀어라. 얘가 소비를 하면 네가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개념은 그거야. 근데 누가 맞는지 사실 잘 몰라요. 항상 싸우는 논리예요, 그냥. 근데 지금 현재는 진보죠, 그쵸? 예? 보수와 진보 차이 그거예요. 우리 남편이 보수적이다가 아니라. 예? 보수적이세요? 이렇게 쓴 웃음을 짓는 거 굉장히 보수적이시니까. 예. 오늘 겨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자. 뭐 이건 뭐 쭉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투기 지역까지 부활을 한 거죠. 투기 지역까지 부활을 하면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전매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전매를 규제한 게 가장 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항상 돈은 빈틈으로 튀게 돼 있어. 항상 돈은 불황이 아니면, 불황은 아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랬지. 그죠? 근데 불황이 아니라 빈틈이 생기면은, 만약에 풍선에 구멍이 나면, 빈틈이 있는 뭐 케찹을 짜면, 빈틈으로 케찹은 다 나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것처럼, 조합 설립인가 나면, 전매가 안 되니까 그 재건축으로 갈 모든 자금이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다 튀니까 분담까지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합원들은 또 일부러 조합 설립인가를 안 내지 뭐. 왜 내? 못 파는데. 안 내고 지네끼리 다 해요. 다 처리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뭐 급등을 하는 거지 지금. 최근 3, 4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그쵸? 3, 4개월의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3, 4개월의 그래프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문제야 사실. 뭐 미도 아파트 뭐 17억 하던 게 뭐 23억 지금 우성 아파트 한 20억 하던 게 27억 막 거의 30% 올랐던데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2007년을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야. 2007년을 놓고 보면 한 40%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 50%? 예? 뭐 어떤 지역은 2배 오른 곳도 있지만 근데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하면 매년 3%씩 올랐다는 건 복리의 개념이잖아요. 예? 100이 3% 올랐다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103 됐다가 그쵸? 예? 103에다가 또 3% 오른 거 또 3%를 또 여기다 곱하는 거고 또 오른 거에 3%를 곱하는 건 100 이건 복리의 개념이잖아. 100에다가 계속 3%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계속 만약에 3%씩 10년 올랐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리고 그때에 대한 돈의 양과 지금의 돈의 양은 엄청나게 달라. 그때의 1억 이상 연봉자들보다 지금의 1억 이상 연봉자가 7배가 넘게 늘었어요. 예?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안 올랐다 사실. 돈의 양이 느는데 집은 왜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나라 예산 지금 400조, 작년에도 400조 넘었고 이번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산도 계속 늘어나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하는 일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하는 일은 크게 안 바뀌어요 사실은. 근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잖아. 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적으니까. 집값도 계속 올라가겠지. 돈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막 돈의 양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항상. 통화량 체크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재건축 조합원 공급 제한 이제 뭐 1주택으로 이제 바뀌었죠.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요, 저거 있을 때도 사실 얼마 안 거치고 몇 개 되지도 않아. 우리나라 총 세수가 23억 밖에 안 돼. 초과이득 환수로 걷어들인 것 자체가. 예? 그것도 이상한 뭐 우성 연립, 희한한 연립에서만 발생을 했었어요. 공동 아파트에서는 발생한 게 거의 없어, 지금.